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렸지요. 산길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기조차 꺼려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산골 마을 끝자락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은 꽤 낡았습니다. 지붕에 지풍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담장도 허물어진 곳이 여럿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에는 정갈함이 있었습니다.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겨울 채소들이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이 노인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홀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제법 여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은 하나둘 먼 고을로 떠나갔고 아내마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이젠 혼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분이었거든요.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찾아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겨울이 되면 가끔 밤이나 김치를 가져다 주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겨울은 워낙 혹독해서 마을 사람들도 자기 살기가 바빴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니 산길이 막혀서 오가기도 힘들었고 저장해둔 식량도 넉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인을 찾아오는 이도 뜸해졌지요. 이 노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낮에는 집 안팎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불을 떼며 책을 읽거나 지난 일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지요. 참 고요하구나.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심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창문이 덜컥거렸고 눈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이 노인은 일찍 저녁을 먹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더니 방 안이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날엔 밖에 나가면 안 되지. 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올까? 노인은 신발을 신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대문으로 걸어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밖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길을 잃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밤에 밖에 있다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재빨리 빗장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보라와 함께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내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지요. 옷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노인은 사내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내는 거의 쓰러질 듯한 걸음으로 마루까지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사내를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아궁이 옆에 앉혔지요. 그리고 마른 옷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게. 그대로 있다간 병이 날 테니.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밥으로 죽을 쑤었지요. 얼마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사내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게. 감사합니다. 사내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괜찮은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저 너무 감사해서요. 사내는 죽을 다 먹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은 사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어찌 혼자 오게 되었나?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산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어르신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로구나. 하지만 이 밤에 다시 길을 떠날 순 없네.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길을 알려주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불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과 사내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바닷가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몸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마을의 의원이 말하길 산속 깊은 곳에 자라는 영지버섯을 구하면 낫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영지버섯이라 이 산에도 있긴 하지. 하지만 지금 같은 겨울엔 찾기가 쉽지 않네. 눈이 깊이 쌓여 있으니 말일세. 사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노인은 사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내일 함께 산을 둘러보세. 혹시 아나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을지도. 정말입니까? 하지만 어르신께서 고생하시는데. 아니네. 나도 이 산은 잘 아니까. 젊었을 때 약초를 많이 캤거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그런 걸 가지고 뭘. 자, 이제 자도록 하세.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 노인은 이불을 펴주고 사내를 눕혔습니다. 사내는 피곤했던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도 자리에 누웠지만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 기특한 청년이로구나. 저 나이에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다니.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자신의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은 저 멀리 한양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이웃 고을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편지는 가끔 왔지만 얼굴을 본 지는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노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섭섭하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각자 제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눈보라는 멎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햇살이 눈 위에 반짝이며 내려앉았지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빛났습니다. 노인과 사내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은 두툼한 옷을 꺼내 입었고 지팡이와 자루를 챙겼습니다. 사내도 보따리를 단단히 묶고 따라 나섰지요. 산길이 험하니 조심해서 따라오게. 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들어갔지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서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능숙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그 바위 옆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하네. 길이 가파르고 미끄럽거든.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지만 어제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지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노인이 어느 절벽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없구나. 다른 곳으로 가보세.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며 영지버섯을 찾았지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에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지요. 노인도 묵묵히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것 좀 보게. 사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앞에 작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계곡 한쪽에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그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홍빛 복숭아꽃이 가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눈 쌓인 겨울 산속에서 그 모습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사내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일이네. 겨울에 복숭아꽃이 피다니. 두 사람은 천천히 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꽃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꽃잎은 투명하게 빛났고 은은한 향기가 났지요. 노인이 나무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보게. 노인은 눈을 헤치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영지버섯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이 서너 개나 되었지요. 영지버섯입니다. 사내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 나무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게 아닐까? 노인은 조심스럽게 버섯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게 건넸지요. 자, 이걸 가지고 가게. 아버지께 드리면 분명 나으실 걸세. 사내는 두 손으로 버섯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까지야. 자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지.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숭아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서 꽃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노인의 집에 도착했지요. 사내는 영지버섯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더 쉬고 가게.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 늦지 않네.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혼자 사는 늙은이한테는 이렇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네. 노인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채소와 된장으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지요.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사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복숭아 나무는 어찌 된 일일까요? 한겨울에 꽃이 피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그 산을 수십 년 다녔지만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지. 혹은 자네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움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만약 혼자였다면 그 나무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어르신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기 때문이지. 그 마음이 길을 열어준 거라네.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아궁이의 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혼자 사시면.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롭냐고? 글쎄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익숙해졌네.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말일세 혼자 있다고 해서 꼭 외로운 건 아니라네. 마음이 평안하면 혼자여도 괜찮은 법이지. 사내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찾아오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 삶이 있으니까 나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족하네. 오히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지.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허, 그래주면 고맙겠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내는 금세 깊은 잠에 빠졌지만 노인은 한참 동안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저 청년도 떠나겠지. 그럼 다시 혼자가 되는구나. 하지만 노인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지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어제보다 더 화창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요. 사내는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은 사내에게 마른 떡과 물을 싸주었습니다. 길이 멀 테니 이걸 가져가게. 배고프면 먹으면서 가고.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사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산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길로 계속 내려가면 큰 마을이 나오네. 거기서 바닷가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 되네. 알겠습니다. 사내는 한 번 더 노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사내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지요. 좋은 청년이었어. 아버지가 분명 나으실 거야.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복숭아 나무가 생각났지요. 신기한 일이었어. 한겨울에 꽃이 피다니. 노인은 그 광경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지어 먹고 낮에는 집 안팎을 정리했지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노인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노인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치우고 땅을 살피는 중이었지요.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떠났던 그 사내였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째서? 노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내는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어르신, 다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일이 잘 풀렸나? 아버지는 괜찮으신가? 노인이 급히 물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에 아버지께서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영지버섯을 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사흘쯤 지나니 기침이 먹고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지금은 일어나 앉아서 밥도 드실 정도입니다. 아,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 노인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말린 생선이 들어 있었지요. 변변치 않지만 저희 고향에서 잡은 생선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럴 필요까지 있나? 자네가 무사히 돌아간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어르신께서 안 받으시면 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내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결국 웃으며 생선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네. 들어오게.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길은 괜찮았나? 예, 어르신께서 알려주신 대로 가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오늘 다시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더러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틈틈이 이곳에 올 생각입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여기서 자네 고향까지 먼 길인데 어찌 자주 오겠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이곳저곳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들르겠습니다. 노인은 사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고맙네. 가끔 들러주면 나도 좋겠네. 사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노인은 옛날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사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까지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게.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사내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겠네. 노인은 손을 흔들며 사내를 배웅했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노인은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묘했습니다.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기대가 생겼으니까요. 참 좋은 청년이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사내는 약속대로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장사를 다니는 길에 들렀지요. 올 때마다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생선이었고, 때로는 떡이었고, 때로는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사내가 워낙 고집스러워서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 노인도 자신이 만든 반찬이나 말린 나물을 사내에게 주곤 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사내가 찾아왔을 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복숭아 나무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노인도 그 나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 나도 궁금하네. 함께 가보세.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갔던 그 길을 따라 걸었지요. 눈은 이제 거의 녹았고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그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꽃이 지고 푸른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복숭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벌써 열매가 열렸습니다. 사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신기한 나무로구나. 겨울에 꽃을 피우더니 봄에 벌써 열매를 맺다니.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를 보고 있으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다는 걸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예상치 못한 때에 만나는 인연도 있다는 것을요. 노인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말이네. 자네와의 만남도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꾸준히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집 안팎의 일을 도와주곤 했지요. 지붕의 허물어진 부분을 고치고 마당의 담장을 손보고 겨울을 대비해 장작도 함께 패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사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네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마치 아들이 생긴 것 같네. 사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르신께서 아버지 같으십니다. 제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신 셈입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요. 사내가 노인을 찾아온 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실은 이번 봄에 제가 장가를 들 예정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그거 참 좋은 소식이로구나.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르신을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나. 나는 여기서 자네 잘 되길 빌어주는 것으로 족하네. 안 됩니다. 어르신이 안 오시면 저는 혼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셨기에 제 아버지가 살아나셨고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노인은 사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가보겠네. 자네의 좋은 날을 함께 축하해주고 싶구나. 사내는 기쁨에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사내가 마을 사람 몇 명과 함께 노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가마도 함께 준비해 왔지요. 어르신 편하게 타고 가십시오. 허허,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미안하구나. 노인은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바닷가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사내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아버지였지요.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사내가 소개했습니다. 두 노인은 마주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올시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두신 것이 복이십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웠고 신랑인 사내는 더없이 행복한 얼굴이었지요. 노인은 귀빈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사내 부부가 노인 앞에 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노인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상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 거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도와주거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며칠을 그곳에 머물다가 노인은 산골 마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조금 더 계시지 그러십니까? 사내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돌아가야겠네.
내 집이 그립구나.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는 이번에도 가마를 준비했고 직접 노인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산골집에 도착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게. 새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르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오겠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겠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 복숭아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한겨울에 핀 꽃, 그 신비로운 광경이 떠올랐지요. 그 꽃이 우리를 이어주었구나. 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이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노인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사내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왔지요. 노인의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 사내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복 많으신 분이었어. 혼자 사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한겨울에 핀 복숭아꽃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 아름다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고 어려운 일을 보면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